이제 할 게 댐프드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우선 댐핑이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댐핑이라는 거는 외부에 힘을 가해주는 물체인데 F가 뭐에 비례하냐면은 운동에 비례해요. C라는 비례 상수로 속도에, 운동이 아니라 속도에 비례하는 그런 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서 뭐 배웠어요? 스프링은 마이너스 KX였잖아요. 걔랑 똑같은데 구성은 똑같아요. 운동에 저항하는 힘인데 걔는 뭘로 나온다? 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기 출입문에 보면 문짝 위에 뭐 달려있잖아요. 달려있잖아, 위에. 여기 비대면 하는 학생들은 안 보이겠네. 이게 이제 대면 수업의 특권이죠. 여기 위에 보면은 뭐 이상한 거 달려있잖아요, 위에. 얘가 뭐냐면은 문짝이 빨리 움직일 때 저항을 주거든요. 그래서 콱 하면은 잘 따라오네. 고장났어요. 안 되고. 그럴 줄 알고 다른 댐퍼를 가져왔습니다. 이 비대면 학생들도 볼 수 있겠죠.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안에 이렇게 피스톤이 들어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에 기름이나 뭐 그런 게 차 있어요. 아니면 압력을 높이려고 가스를 채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피스톤 안에 구멍들이 몇 개 뚫어져 있어요. 그래서 피스톤을 콱 누르면은 이쪽으로 안에 있는 기름이 튀어나와요. 이해되죠? 여러분들 맞는 주사기 안에 피스톤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이 이제 뾱뾱 하고 나올 수 있어요, 안에서. 그래서 피스톤을 강하게 움직이면 여기로 유동이 뿍뿍 하고 뿜어져 나오니까 그만큼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구멍이 크면은 그만큼 저항이 좀 적겠죠. 이게 소개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를 너무 쪼여놨다. 예, 이게 비싼 거예요. 60만 원짜리요.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제가 잡고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좀 저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살살 하면은 저항이 거의 없어요. 속도가 느리면은 저항하는 힘이 없고 빨리 움직이면은 좀 저항이 많이 느껴지죠. 쪼일 대로 쪼여놓으면은 여기 다이얼 돌리는 게 뭐냐면은 여기 구멍 막아놓은 개수를 조절하는 거예요. 다이얼을 많이 돌리면은 구멍 크기는 다 똑같은데 이 중에 몇 개를 막냐를 다이얼로 돌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리면은 살살 이제 천천히 움직이면은 그래도 저항이 조금 생기긴 했는데 빨리 움직이면은 저항이 아주 커져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댐퍼라고 합니다. 뭐 부수지는 말고요. 비싼 거니까 적당히 만져보면서 놀아요. 뭐지? 이쪽부터 살래? 여기 다이얼 돌리면은 뭐 억지로 돌리지 말고 돌아가는 쪽으로 돌리면은 댐핑하는 거 힘이 좀 달라지거든요. 하여튼 천천히 당겨보고 세게 당겨보고 하세요. 그런 식으로 힘이 걸리는 게 댐퍼예요. 그래서 저 문짝도 원래는 빠르게 여닫히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빠르게 여닫히면 사람이 꽝하고 부딪히잖아요. 이 힘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그마 F는 뭐뭐를 고려한다? 우선은 그거예요. 자유진동만 얘기할 거예요. 댐핑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항을 다 우변으로 몰아주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 자유진동이에요. 강제진동이 아니라. MA, MV 둘 다 X에 대한 미분항이니까 대충 만져보면 댐퍼 뭔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내가 빠르게 움직이면 거기에 저항을 하는 거예요. 스프링은 움직인 거리의 저항인데 그게 아니라 댐핑은 속도의 저항이고 이제 걔를 정리해주면 이 식이 나오죠. 새로 나온 거 뭐 있어요? 얘밖에 없네요. 그렇죠? 새로 나온 항 얘밖에 없잖아. 속도에 저항하는 항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이걸 또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우리가 19.1에서 했던 것 같이. 근데 단순히 사인, 코사인 넣으면 안 될 것처럼 생기긴 했죠. 이 항 때문에. 얘가 없으면은 사인, 코사인 넣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혹시 미분 방정식 푸는 거 배웠어요? 여기에서 우선 특수에 구할 때는 이에 람다 t라고 가정을 해서 풉니다. 이거 혹시 배웠어요? 람다 t라고? 네. 어떤 수업 때 배웠어요?
뭐 수학이든 공학 수학이든 배웠겠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2의 람다 t는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묶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2의 람다 t가 0이라면 얘가 뭐가 되든 그냥 성립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 2의 람다 t가 0일 수 있어요? 익스포넨셜 지수함수가? 그렇진 않잖아요. 지수함수는 어쨌든 0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니까 0이 아닌 거를 이제 양변을 똑같이 나눠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얘만 남고 이 식의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요거의 운동이 됩니다. 이해됐죠? 2차 방정식이잖아 이제. 미분 방정식도 아니고 쉽게 풀 수 있죠. 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미분 방정식 그거 미분이 입에 붙었네. 2차 방정식 해 이렇게 구하잖아요. 중학교 때 배우잖아. 그러면 여기 해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 경우 만들 수 있죠. 세 가지 조건 나옵니다. 얘가 0보다 크면은 이거 해가 뭐가 나와요? 실수가 나와요. 맞아요? 얘는 람다가 하나만 나오죠. 중근이라고 해서. 이게 0이면 얘가 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해만 나오죠. 얘는 마지막으로 허수가 나올 거예요. 복소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얘가 실수면은 우리가 요게 람다가 그냥 두 개의 실수로 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나는 여기 일반해를 구하고 싶었는데 근데 일반해가 두 개의 실수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람다가 두 개 나왔잖아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니까요. 걔 둘 다 여기에다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일 때는 해가 일반에는 람다가 복잡하네.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순간 마이너스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람다가 두 종류니까 두 개의 익스포넨 지수함수를 각각 따로 써주는 거예요. 일반 해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댐핑이 없는 경우에 운동은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 시간에 따라서 위치가 띠용 하고 변한다고 했죠. 일정한 크기로 나올 거예요. 근데 댐핑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비례해서 나오는 힘이기 때문에 얘는 에너지를 없애요. 그래서 그 댐퍼 같은 것도 여러 번 작동하면 열이 나거든요. 안에서 열 에너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댐핑이 있으면은 운동이 어쨌거나 줄어들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댐핑이 있는데 운동이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익스포넨셜 함수로 썼는데 익스포넨셜 함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람다가 0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시간이 갈수록 막 커지죠. 0보다 작으면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둘 중에 어떤 형상을 택하겠어요? 댐핑이 들어갔을 때 운동은 람다가 0보다 작아서 운동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얘를 이제 감소한다고 하는데 운동이 약해진다고요, 뒤로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러면 여기 익스포넨셜 어깨 지수함수의 어깨에 붙어 있는 애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양수면 운동이 발생하는 게 운동이 막 커진다는 건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C제곱 빼기 4mk가 0보다 크다고 하지만 얘가 C보다 클 수 있어요? C제곱에서 뭐를 뺐잖아요. 그러니까 C제곱보단 작을 거 아니야. 거기에 루트 씌웠으니까 얘도 C보단 작아요. 그래서 얘도 뭘 하든 간에 얘도 뭘 하든 간에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얘가 해가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볼 필요도 없죠. 음수에서 음수 뺐는데 뭐 당연히 음수겠지. 요게 주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초기 조건을 적절히 찾아서 적용을 해주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해로. 시간에 따른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해.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C는 아까 댐핑이라고 했잖아요. 댐핑이 너무 세가지고 댐핑이 너무 세서 운동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뚝 하고 줄어들어요. 그걸 우리가 댐핑이 너무 세서 오버댐프드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근 나오는 거는 조금 특이하긴 한데 그냥 솔루션만 얘기할게요. 해만 책에 나온 대로. 중근은 얘랑 같으니까 그러면은 문제 끝났네 할 수 있잖아요. 지수함수 하나만 쓰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실제로 풀어보면은요, 이것도 원래 미분 방정식 때 배우는 건데 TJT 익스포넨셜 저거 어차피 얘가 0이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하나 남아요. 실제로 미분 방정식이 여기 판별식이 중근을 가질 때는 요 항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이 뭐가 되냐면 2의 람다 t도 되는데 t2 람다 t도 보면은 해로 나와요. 실제로 넣어서 풀어보세요. 그냥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얘까지 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크리티컬 댐핑. 이렇게 오버댐, 얘도 크리티컬 댐프드라고 수동태로 썼네. 크리티컬리 영어 표현을 준용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얘는 이제 그려보면은 운동이 그냥 얘도 꾸준하게 감소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얘가 익스포넨셜이 이런 식으로 붙었으니까 꾸준하게 감소하기는 해요. 운동이 증가하진 않겠지. 댐퍼가 붙었으면 운동이 커질 수는 없어요. 어떤 운동이든. 이제 제일 마지막이 좀 까다로운데 복소수잖아요. 에휴, 복소수니까 어렵다. 복소수 풀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오일러 포뮬러라고 있거든요. 오일러 공식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지수함수에서 어깨에 i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허수가 올라갔을 때 어떤 꼴이 되냐인데, 이거를 이제 푼 사람이 오일러예요. 그래서 코사인이 앞에 붙나? 사인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코사인이 그냥 왔던 것 같다. 이 꼴로 나와요. 얘는. 그러니까 허수가 어깨에 들어있으면은 이 꼴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오일러가 이걸 찾고 자기 묘비에다 써달라고 했나? 뭐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너무 뛰어나서. 오일러란 사람이 수학에서는 한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어지간한 건 다 오일러가 뭐 하고 뭐 비슷한 사람 가우스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제일 내가 한 것 중에 잘났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보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람다가 복소수도 풀 수 있나요?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결과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는 복소수, 얘는 이제 복소수잖아요. 얘는 허수고, 허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복소수에 대해서는
t에 대해 썼네. t에 대해서 얘를 쓰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식이. 이해되죠? BIT라는 게 여기 오일러 공식을 이용해 갖고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주고 2의 AT는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문제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묶어주는 거예요. 뒤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 그 성질을 이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일반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실제로 다루는 거는 허수가 아니라 실수부만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했을 때 코사인 함수로 나오는 게 그 일반의 하나가 파티큘러 솔루션 하나가 되고 또 사인을 넣어도 파티큘러 솔루션이 만족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수분지, 실수분지 둘 중에 뭐를 택할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둘 다 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가 좀 어렵네. 이렇게 나오고 오메가 D라는 거는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정리가 되는 항이겠죠. 우리가 지금 결과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모양이 나오는 거고. 오일러 공식 지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언더댐프드라고 써져 있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나와요. 근데 그 세 가지가 결국엔 뭐에서 출발했어요? 판별식, 미분 방정식 판별식이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에 대해서 했고, 근데 0보다 크면은 우리가 봤을 때 C가 얘보다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C가 강한 거는 댐핑이 힘이 세단 거거든요. 댐핑이 센 거를 오버댐프드, 그 다음에 딱 잘 맞춰온 거를 크리티컬 댐프드, 그 다음에 댐핑이 이 물체 자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보다 약한 경우에는 언더댐프드라고 해가지고 솔루션이 세 가지 종류가 나와서 걔를 실제로 그려보시면은 얘가 시간에 따른 X겠죠? 운동. 오버댐핑은 처음에 XM에서 시작하더라도 운동이 천천히 줄어들어요. 댐핑이 너무 세니까 지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데 댐퍼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댐핑을 하면은 뭔가 좀 줄어들긴 한데 얘도 요동하진 않아요. 언더댐핑은 계산해보면은 여기 뒤에는 뭐 모르겠는데 앞에가 뭐가 있어요? 이런 항이 있는데 어디서 봤죠? 여기서 본 거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크리티컬 댐핑의 라인을 따라는 가는데 그 안에서 진동을 해요. 그래서 얘를 반대편에다가 똑같이 대칭으로 그려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인이든 코사인 항이든 뭐에서 출발할지 모르지만은 얘가 여기 만났다가 반대 만났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진동이 발생했다 줄어드는 양상은 주로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셋 중에? 언더댐핑이랑 비슷하죠. 실제로 우리가 진동하는 물체 놔두면 얘가 뿡뿡뿡뿡 하다가 줄어들잖아요, 진동이. 그게 대개는 언더댐핑 문제고, 그 다음에 그때의 운동 솔루션은 이렇게 나오더라, 일반에는. 근데 일반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일반해에다 초기 조건을 누가 주면은 그걸 입력을 해서 초기 조건을 만족하는 운동을 뽑는 게 초기 조건을 만족한 운동을 해야 우리가 특수해, 우리 문제에 대한 진짜 해를 구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일반 해는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실제로 이런 해를 구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3학년인가? 그때 진동 배울 때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거기서 배우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의 솔루션이 나오는데 걔는 뭐에 좌우된다? 댐핑의 크기에 좌우된다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그 수업 들을 때 시작하기가 좋겠죠.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네. 제일 마지막 하나 해야 되는데.
얘는 우선 살려두고 얘는 지우자.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할 거는 여기까지 했으면 뭐가 추가로 나올 줄 알겠죠? 댐핑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외부에서 강제 진동을 했을 때예요. 이제 이것만 하면 끝나요, 우리 책이. 그러니까 댐핑이 있는 시스템. 근데 이거 그림을 안 그렸네. 스프링, 질량, 댐퍼는 이런 식으로 그리거든요. 피스톤 같이 그려요. 실제 피스톤이 댐퍼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얘한테 힘을 이렇게 강제로 줄 때 운동의 최대 크기가 x가 어떻게 되냐인데, 이제 우리가 그냥 x는 뭘로 나온다? 사인 함수로 나온다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강제 진동했을 때 사인 함수 같이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겠냐? 그 다음에 나온다면은 얘 크기만 우리가 구하면 되죠. 아까 앞에서 한번 구했잖아요. 댐퍼 없는 조건에 대해서. 근데 댐핑이 있으면은 운동을 좀 제한을 할 테니 뭐 어떤 식으로든 나오겠죠. 근데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 결론만 얘기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아까 앞에서 댐핑 같은 거 다 했었으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식이 19.53이거든요. 밑에 식을 잘 보면은 댐핑 없을 때랑 식은 거의 비슷해요.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분방정식을 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네네. 네, 맞아요. 네. 저 지금 일하고 있어서요. 네. 일하는 건 줄 알았던 거.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만약에 댐핑이 없다면은 C가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식 풀면 아까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강제 진동이랑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C0는 뭐냐면은 크리티컬 댐핑일 때 그 댐핑 값이거든요. 아까 우리 C0 뭐 했어요? 얘를 만족하는 게 C0예요. 그 값 찾아서 넣으시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운동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얘를 구하면, 얘를 이제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것 같이 XM을 놓고 비율을 따면은 아까 어떤 식으로 나온댔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제 근데 결국엔 XM이라는 게 진폭이니까 양수든 음수든 의미 없죠. 마이너스 진폭도 결국엔 위로 반대로 똑같은 크기로 올라오잖아요. 진폭은 그래서 양수 음수랑 관련 없다고 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댐핑이 0일 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댐핑이 커지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던 게 조금씩 잡혀요. 잡히면서 이거 근데 다만 최대 진동은 조금 앞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댐핑이 아주 커지면, 크리티컬 댐핑까지 오면은 얘가 그냥 쭉 감소를 하지. 여기 1에서 이렇게 감소를 해요. 증가 안 하고.
그래서 댐핑을 강하게 줄수록 운동이 이렇게 막 커지는 거를 막아줘요, 댐핑이. 그냥 그런 물리적 특성만 이해하면 돼요. 이거 식 쓰는 거는 우리 수업에서 얘기는 하지만 진동에서 다시 배울 거고, 얘가 이런 식으로 댐핑을 강하게 주면은 운동의 최대를 제한을 해서 공진 영역이 운동이 막 터지는 거를 우리가 발산한다고 하는데 운동의 발산을 막아줘요. 그렇게 되는 게 하고, 댐핑이 너무 커지면은 얘보다 더 운동을 제한을 하겠죠. 근데 댐핑이 너무 커지면은 이제 원래 발생해야 될 운동도 억지로 잡으니까 운동이 느려지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힘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운동 반응이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댐핑을 잡는 것도 별로 동력학적 관점에서 좋지는 않아요. 이제 진동 수업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시간이 없어서 좀 달리긴 했는데, 이 19장에서 우리가 주로 배웠던 거는 앞부분에서 미분 방정식 푸는 것들, 그런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강제 진동에서 여러분들이 특수해 구하는 거,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댐핑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수업에서는 댐핑이라는 개념만 이해하면 돼요. 이런 개념이 있고 얘가 들어가면은 운동이 감쇄를 하거나 아니면은 공진의 영역을 좀 제한을 해주는 그런 그런 특성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지, 뭐 이 해를 억지로 다 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수업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런 거 안다지 얘를 구하는 게 목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 다 했고요. 제가 지금 급하게 나가야 돼가지고 녹화를 안 눌렀네. 예, 뭐 그건 알아서 하시고. 예, 어쨌든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뭐 나중에 이제 동력학에서 배운 내용들 기본으로 뒤에 뭐 유체역학, 진동, 구조역학 그런 것들 많이 계속 배울 거거든요. 4학년까지. 근데 하실 때 뭐 이제 기초 과목으로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해서 수고들 하셨습니다.